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건 그냥 나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5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하셨죠. 김 선생님, 제가 평생 무릎을 아끼고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10분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쉬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어르신들을 제 진료실에서 매주 적어도 20분 이상은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평생 해온 습관이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무릎에 올려보세요. 아프거나 불편하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무릎 통증이 생기는지, 정형외과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평생 없어지게 할 수 있는 50년 전통의 비밀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 하나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앞으로 무릎 통증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나오는 건강한 무릎 실천 계획서까지 읽고 실천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약이나 수술 고통 없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50년 정형외과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충격적인 무릎 통증의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실 중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걷기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아지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걸으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무릎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셨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보 이상 걸었어요. 그런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프고 붓나요? 이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분석해보니 발이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벌어진 상태로 걸으셨고 발 뒤꿈치부터 강하게 지면을 접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무릎 관절에 정상보다 최대 4배까지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잘못된 걸음걸이로 장기간 걸을 경우 무릎 연골 손상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보다 2.7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무릎의 연골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무릎 연골 두께는 20대 때보다 약 30% 정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걸음걸이로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골이 더 빨리 마모되고 결국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걷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걷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85세 최영희 할머니는 평생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셨더니 무릎 관절이 매우 건강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걸음걸이와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은 약간 앞쪽을 향하게 하고 바깥이나 안쪽으로 너무 벌어지거나 모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발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착지하세요. 발 뒤꿈치만으로 강하게 땅을 치듯 걷지 마세요. 셋째,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과 발끝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딱딱한 구두나 평평한 운동화는 무릎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섯째,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걷고 10분 쉬는 리듬이 이상적입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더니 무릎 통증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는 손주와 놀이공원도 다녀올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가 평생 걸었는데 하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무릎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실 중 두 번째는 잘못된 체중 부하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느끼실 때 그냥 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체중은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이 무릎에 어떻게 실리느냐, 즉 체중 부하 패턴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9세 정미경 할머니는 비만이 아님에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가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정말 고통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요. 정 할머니의 보행과 자세를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체중이 양쪽 무릎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70%가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체중 부하는 한쪽 무릎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 60% 이상 쏠릴 경우 그쪽 무릎의 연골 손상 속도가 2.3배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균형이 본인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길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래전 다리 부상,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짧은 경우, 골반의 비대칭,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 습관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분들, TV를 볼 때나 식사할 때 같은 자세로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균형 잡힌 체중 부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양쪽 어깨와 골반의 높이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더 높다면 체중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둘째, 서 있을 때는 체중이 발의 앞쪽과 뒤꿈치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양발에 동일하게 체중을 실으세요. 셋째, 의자에 앉을 때는 양쪽 엉덩이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넷째,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간단한 한발서기 운동만 해도 체중 분산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섯째,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무릎 균형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무릎 균형 테스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10초간 한쪽 다리로 서봅니다. 그 다음 반대쪽 다리로도 똑같이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흔들리나요? 더 흔들리는 쪽이 약한 쪽입니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미경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2개월간 실천하셨더니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무릎 균형 테스트를 할 때마다 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와 체중 분포는 평생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체중 부하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무릎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실 중 세 번째는 잘못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을 때 근력 운동을 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근력 운동이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75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권유받은 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강화하라는 말에 따라 매일 30분씩 하체 운동을 했어요. 스쿼트도 하고 레그 프레스 기계도 사용했죠. 그런데 왜 통증이 더 심해진 걸까요? 강 할아버지가 해온 운동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운동들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최대 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이미 약해진 노년의 무릎 연골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부적절한 무릎 강화 운동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관절염 진행 속도가 40%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깊은 스쿼트, 런지, 높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은 압력에 대한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운동 후 관절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24시간이면 충분했지만 70대가 되면 같은 회복에 최대 72시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고강도 무릎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회복되기도 전에 추가 손상이 계속 쌓여 결국 심각한 연골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운동을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수영 할머니는 맞춤형 무릎 보호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동년배보다 무릎 건강이 훨씬 좋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마트한 운동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무릎 강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 하는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각 다리당 10에서 15회씩 2세트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위 앞쪽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벽에 기대어 하는 부분 스쿼트를 실천하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약 30도 정도만 구부렸다 펴는 운동은 무릎에 과도한 압력 없이 하체 근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수중 운동을 고려해 보세요. 물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대 80%까지 감소합니다. 수영장에서 걷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해보세요. 과도한 무게가 아닌 적절한 저항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방식이 관절에 안전합니다. 다섯째, 하루 걸러 하루씩 운동하세요. 노년의 관절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근육을 훈련하는 것보다 하루 운동, 하루 휴식의 리듬이 이상적입니다. 강병철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하셨더니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운동한다고 무릎이 더 아파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끔찍한 뻣뻣함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가 그동안 잘못된 운동을 했었나? 하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무릎의 안전한 운동법으로 바꾸시면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실 중 네 번째는 잘못된 영양 섭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느끼실 때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마모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7세 윤정희 할머니는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어떻게 된 건지 통증이 계속 악화되네요. 이제는 수술밖에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윤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 중 연골 재생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와 관절염증을 완화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결핍 상태였습니다. 경희대학교 영양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골 재생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무릎 연골 손실 속도가 약 30% 더 느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실제로 경미한 연골 재생 징후까지 보였다는 점입니다. 왜 영양소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연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면 60대, 70대에도 일정 수준의 자가회복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연골 세포가 새로운 연골 기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니,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효과를 확인한 무릎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콩류, 견과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뼈를 우려낸 국물은 천연 콜라겐의 보고입니다.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세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이 비타민은 파프리카, 키위, 딸기,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의 풍부한 이 성분은 관절 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넷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베리류, 녹차, 강황은 연골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섯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이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은 연골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윤정희 할머니도 이 영양 섭취법을 6개월간 철저히 지키셨더니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전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단순히 음식만으로 이런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수술 생각은 완전히 접었어요. 놀랍게도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무릎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무릎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더 많이 준비해 보세요. 몇 개월 후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실 중 5번째는 잘못된 통증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참고 견디면 좋아지겠지, 혹은 진통제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법이 오히려 무릎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3개월 전 제 진료실에 오신 81세 장민호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을 꾹 참아 오셨습니다. 저는 원래 군인 출신이라 아픈 것 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관절이 아프면 참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남자가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장 할아버지의 무릎을 검사해 보니 초기에 적절히 대처했다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아픔을 참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결과였습니다. 부산대학교 통증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통증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초기 대처를 한 그룹은 심각한 관절 장애 발생률이 68%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심각한 무릎 문제를 예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극단적인 대처법도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만 생겨도 바로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73세 이영숙 할머니는 5년 넘게 거의 매일 진통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저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이제는 약 효과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위장도 안 좋아졌어요. 이 할머니의 경우 진통제가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줘서 더 활발히 움직이고 생활하셔서 오히려 손상된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진통제 사용으로 위장 문제까지 생겨 이중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대처가 문제일까요? 무릎 통증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가리기만 하면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통증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확인한 올바른 통증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시작되면 즉시 RIC 요법을 실천하세요. R. 휴식, I. 얼음찜질, C. 압박, E. 다리 올리기의 약자로 급성 통증에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법입니다. 둘째, 통증의 패턴을 기록하세요. 언제 아픈지, 어떤 활동 후에 심해지는지, 아침에 더 심한지, 저녁에 더 심한지 등의 패턴은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셋째, 통증 강도를 0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세요. 4점 이상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시기입니다. 참지 마세요. 넷째, 진통제는 의사와 상담 후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세요. 통증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활동을 위한 보조수단임을 명심하세요. 다섯째, 물리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세요. 온열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치료 등은 약물 없이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릎 보호대나 지지대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특히 장시간 걷거나 활동이 많은 날에는 무릎에 추가적인 지지대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민호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셨더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 할머니는 진통제 복용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위장 문제도 많이 좋아졌고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이 신호에 현명하게 대처할 때 비로소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던 무릎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과 전신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신 건강 문제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릎 건강의 열쇠입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경미한 퇴행성 변화만 보였는데 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 결과 놀랍게도 조 할아버지의 무릎 통증은 실제로 초기 심장 질환의 신호였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 치료 후 무릎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무릎 때문에 왔다가 심장 문제를 발견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면 심장 문제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연관성은 과학적으로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더 높았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무릎 연골 손상 진행 속도가 35% 더 빨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과 전신 건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라는 점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활동이 제한되면 심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반대로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건강이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과 전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신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통합적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염증 생활 방식을 실천하세요. 염증은 무릎 통증과 만성 질환의 공통 원인입니다. 항염증 식품, 즉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친염증 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프리트야 지방,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둘째, 규칙적인 심혈관 운동을 하되 무릎에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세요. 수영, 고정식 자전거, 걷기는 심장 건강과 무릎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셋째, 체중 관리에 신경 쓰세요. 단 2kg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 8kg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에 투자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수치를 높이고 통증 인식을 강화합니다. 명상, 심호흡,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여러 건강 문제로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물 간 상호작용이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 정보를 의사와 공유하세요. 조영수 할아버지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을 따른 결과 심장 건강과 무릎 건강이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야 진짜 건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보는 거였네요. 여러분, 이것이 무릎 통증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무릎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무릎 통증은 종종 더 큰 건강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무릎 통증에서 해방된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86세 황정식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차례 주사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점점 더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걷는 거리가 100m도 안 될 정도로 제한되었고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3차례나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죽기 전에 손주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황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진실을 모두 적용한다면 어떤 상태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 할아버지에게 제가 제안한 통합 무릎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걸음걸이 교정입니다. 발의 위치와 무게 중심을 바로잡는 연습이에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체중 부하 패턴 훈련입니다. 왼쪽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친화적 운동법 도입입니다. 수중 운동과 앉은 자세에서의 근력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맞춤형 영양 처방입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돕는 영양소 보충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통증 대처법 교육입니다. 통증 일기 작성과 적절한 휴식 방법을 실천하세요. 여섯 번째는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고혈압 조절과 수면의 질 개선하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황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철저히 따르셨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팡이 없이 50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황 할아버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황 할아버지의 무릎 관절 간격이 넓어졌고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으며 보행 분석에서도 놀라운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실제 관절 상태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진실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황 할아버지처럼 수십 년간 고통받으셨던 분들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나는 너무 늦었어. 내 무릎은 이미 너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제 경험에 의하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걸음걸이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발이 바깥이나 안쪽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았는지, 발 전체로 부드럽게 착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거울 앞에 서서 체중이 양쪽 다리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셋째,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하루 1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무릎 건강에 좋은 식품을 하나라도 추가해 보세요. 콜라겐이 풍부한 국물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면 좋습니다. 다섯째, 무릎 통증이 느껴질 때 참지 말고 바로 얼음찜질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 몇 개월 후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황정식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또한 무릎 건강은 결국 전체적인 건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앞으로 여러분은 20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준비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하고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이웃, 친구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된다면 그분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건강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배우신 5가지 진실을 실천하여 앞으로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한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관절로 20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김현우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